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C 1차 발행가 어떤 가격선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나, 오늘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으로 산출된 가격을 좀 보고요. 그리고 어떤 가격선에서 결정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SKC 이번에 예정되었던 조달 자금이 얼마였죠? 1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하고 8월에 장외에서 어떤 투자자가 3,850억 규모로 SKC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주가 차익 목적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신고서에서 정정된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를 한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날짜까지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4,700원 나옵니다. 호가 단위로. 그러면은 조달하는 자금의 예정 규모가 8,762억 규모, 최초 1조 원 규모에서 줄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유상증자 공시 내고 예정 조달 금액 규모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기업은 단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예정되었던 조달 규모보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조 규모에서 만약에 5천억 규모까지 이렇게 조달 규모가 줄어들어 버리게 된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증자 공시 시점에만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살짝 늘렸다가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리기판 재료가 아직도 강력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만들어야 될 데이터 센터는 많이 남아 있고요. 엔비디아는 계속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유리기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질 텐데요. 우선은 기한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딱 10영업일 남았습니다. 10영업일이 남았으니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1차 발행가액이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달하는 규모도 달라지겠죠? 많이 차이만 안 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규모로도 8,760억인데 장외에서 3,850억 규모로 SKC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들어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권신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정정된 증권신고서입니다. 이 증권신고서에는 회사가 밝히기 싫어하는 내용들도 어쩔 수 없이 밝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경쟁사들도 확인하고 고객사들도 확인해보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걸 하나 꼽았어요. 교환사채 교환 미청구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관련 위험. 이 회사의 위험 관련해가지고 너네 회사 어떤 위험들이 있어,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빼놓지 말고 다 나열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정정 요구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할게. 이게 금감원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SKC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을 현재 SKC 당사는 자기 주식, SKC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2차례에 걸쳐 발행한 상태입니다. 25년도 6월과 8월이에요. 이때 공시가 나왔어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교환사채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2번에 걸쳐서 발행한 이 교환사채, 발행 초기 표면 이자율이 0%로 설정되어 있어 당장의 이자 지급 부담은 없습니다. 교환사채도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이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발행 후 만 3년이 되는 날 1%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만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 3년차 이후에는 1%, 5년차 이후에는 8%, 그리고 5년차가 넘어가면은 2%씩 가산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가뜩이나 SKC 이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것 때문에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신사업 목적 때문에 설비 투자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 여기에 쓰이기로 했는데 이자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환사채
공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전환사채에 직접 투자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약간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제가 지금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공시 4개, 실질적으로 교환사채 발행했을 때 공시가 나온 건데요. 최초 1회차 공시가 나오고 정정을 2번 했어요. 그래서 1회차, 그 다음에 두 번째 2회차, 2번에 걸쳐 발행한 공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돼요. 첫 번째 1회차입니다. 처음 발행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발행한 교환사채 규모가 얼마죠? 2,600억입니다. 2,600억이고 교환사채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사용의 목적은 운영자금이다. 표면이자는 0%다. 이 조건을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환사채는 말 그대로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무엇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SKC의 자기 주식,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이 자기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는 이 교환사채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서 SKC의 주식으로 내가 1,000억 투자했는데 이 1,000억 원어치 너네들 주식으로 교환할래. 교환해서 나는 시장에 매도하고 나는 여기서 차익을 볼 거야. 이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에 투자하는데 누가 0%짜리의 채권에 투자하나요? 채권이면은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게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어떤 권리가 있는 겁니다. 교환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SKC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런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가 발행이 안 됩니다. 새롭게 주식이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주가치 희석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주식으로 교환하고 시장에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 급격하게 많은 물량이 유통돼서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버행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교환사채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요, 대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다. 이거 바로 선수들 아니겠어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 우선주, 상환 전환 우선주, 이런 걸 다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메자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투자자들, 사모펀드 만들어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선수 중에 선수가 SKC에 투자를 하는 거고, 회사의 모든 재무 상태, 그리고 리스크 요인, 기회 요인, 그리고 회사하고 스킨십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서 회사의 주요 정보들, 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주요 정보들을 알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메자닌 투자를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표현합니다. 시장에서 밝히기 어려운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투자한다. 그게 바로 교환사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이득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만기가 2055년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3호 연구체라고도 표현이 됐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2055년 6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교환 청구를 할까? 아닙니다. 여기에 날짜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납입을 하고 나서 교환 청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2025년도 7월 30일부터 만기인 2055년 5월 30일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교환사채에 투자하고 한 달 뒤부터 교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교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언제 교환 청구를 할까요?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교환 청구를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교환사채 투자자가 2,600억이라는 돈을 1회차 교환사채를 통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금, 이 투자금으로 주식으로 교환했을 때 어떤 가격이 있겠죠. 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단가예요. 그들의 단가가 그러면 얼마냐? 교환가액, 교환 청구를 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 단가 103,842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교환사채 투자자들이요, 이렇게 교환사채로 투자했을 때 조건마다도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더블 보고 들어갑니다. 주가가 103,842원, 이들의 단가 이거보다 2배 이상 올라갔을 때 엑시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투자했던 이 투자 종목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교환사채 공시를 통해서 투자한 종목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매도는 했는데 수익률이 엄청났습니다. 그 내용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이 108,842원보다 많이 올라갔을 때 교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가 수준을 보면은 이 가격보다 한참 올라가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청구를 안 하고 아직까지도 교환사채로 보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면 이 친구들은 팔고 나갈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환사채 투자자의 단가가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예정된 발행가가 85,300원? 이들의 단가보다 유상증자 신주의 청약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싸죠. 대체적으로 이 교환사채,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이 교환가액도 같이 조정해주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본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다시 말해서 이 교환가격 10만원 선에서 1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위 시가 또는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더라도 이에 따른 교환가격은 조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리픽싱 조항이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투자하는 투자자들 누구라고 말했죠? 기관 투자자들이고 경력 오래된 선수들입니다. 증권사가 직접 투자한 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수들 중에 선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 이런 독소 조항, 회사가 유상증자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했겠죠. 바꿔 얘기하면요, 유상증자를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거, 이거 알고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고 자기네들 단가보다도 낮은 가격에서 발행 조건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최종 확정 발행가액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주가 수준 레벨은 여기에서 지금 더 높아. 그리고 우리는 벌써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때 당시에 이 교환사채 공시 보고 상당히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조건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유상증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의 교환 단가보다 더 높은 주가를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회차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누구일까?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한국투자 사모투자 합자회사, 한국투자 스페셜 시츄에이션 제1호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재무안정자금으로 이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무를 안정시킨다라는 반대급부가 뭘까요? 재무가 안정되고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회사의 사업이 확장되고 턴어라운드하는 그 시점이 오면은 주가가 상승이 되고 교환사채 투자자는 교환 청구를 하고 시장에 매도해서 주가 차익을 보고 나간다. 이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2회차 같은 경우는 신영증권도 껴있고요,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까지도 껴있는데 조건 같은 경우는 교환 단가만 조금 다르고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상증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교환 단가 조정 안 한다, 이 조건으로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었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구조, 그리고 또 신사업 진출에 대한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이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이자를 받아가는 그 구조가 3년 이후부터 연 1%, 5년 이후부터 연 8%, 그리고 5년 이후에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표면금리에 연 2%씩 더 가산이 되면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이런 곡선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2055년도까지 이런 곡선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은 회사가 재무적인 위험에 다시 빠질 수가 있는데, 이 공시 내용을 보면은 절대로 그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스텝업의 이자율 조건이 리스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환사채를 뜯어보면은 저 선수들은 결국에는 주가 차익 목적으로 회사의 어떤 재료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SKC에서 신규 사업, 다시 말해서 글라스 기판, 이 관련해가지고 더 많이 알아보고 예의주시하는 게 훨씬 더 투자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저희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DBI텍 말씀드렸죠. 교환사채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독자분들에게는 매수 의견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는 플랫폼이고요. 채널명을 똑같이 못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시면은 이 클릭하고 들어오시는 이 채널, 이게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고, 여기에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카테고리에서 오늘의 투자 액션이라고 있어요. 이 오늘의 투자 액션에서 제가 직접 매수 의견을 9월 16일 날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DB 하이텍 54,000원 선에서 신규 분할 매수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전에 DB 하이텍을 어떻게 말씀드렸나? DB 하이텍 1256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실제로 이때 당시에 결정은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9월 15일 날 공시가 나왔고 9월 16일 날 매수 의견을 드렸던 거죠. 투자 기회로 볼 수 있는 공시인가로 봤을 때 회사 측 무이자 조달, SKC랑 똑같죠? 이자가 없습니다. 다만 스텝업 조항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활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받은 돈은 공장 확장하고 전력 반도체 투자 여력 확보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교환 단가 56,562원, 현 주가 53,100원. 당연히 현재 주가보다 교환 단가가 높으니 교환 청구를 할 이유가 없겠죠. 교환 가능성이 단기간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지금이 투자 적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이자 구조라서 사실상 주가 상승 시 교환 차익이 유일한 수익원이다. 아까 SKC 교환사채 공시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유일한 수익이 교환 차익이고, 다시 말하면 주가 차익 베팅이다. 이번 공시와 주가 레벨로 보았을 때 신규 매수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항상 분할 매수 원칙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오늘의 투자 액션으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갔던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30일 오늘의 투자 액션 DB하이텍 11만원 걸어놓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가격까지는 안 나와서 현재가 10만 6천원으로 매도 의견 드린다. 96% 수익률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6일 날 매수 의견 드렸던 거 보셨잖아요. 54,000원 단가로 매수 의견 드리고 96% 수익률로 1월 30일 날 최종 정리하고 이별을 한 종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DB하이텍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드려 왔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운영하는 벤자민의 공식 포차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시면은요, 제가 매수 의견 드리는 종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완료한 종목들 이 공지사항 채널 운영 방안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고 제가 매수 의견 드리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을 고려하실 때 이 매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나,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운영하는 루카스 같은 경우는요,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문사 경력을 2011년도부터 2024년까지 해왔고요. 루카스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 이후에는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IR 담당자를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주담이죠. 저희 둘이 종목을 선정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고 최종적으로 매도 의견 드릴 때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드린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이 구독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까지 매수 의견 드리고 최종적으로 매도 완료한 종목 정확히 날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신뢰도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LIG 넥스원을 매도 의견 드렸어요. 언제 매수 의견 드렸냐면 12월 15일 날 매수 의견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전쟁 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매수 의견 드린 거는 아니었고요. 이 이후에도 주가가 충분히 상승했었던 그러한 LIG 넥스원인데 전쟁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이 급등을 해버렸죠. 저는 이 LIG 넥스원의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방산에서 추가적으로 우주 그리고 로봇 사업까지 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펀더멘탈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기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122.56%로 최종 3월 6일 날 매도 의견 드렸어요.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또 매도하는 게 하나의 또 팁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2월 13일 근데 보유를 거의 1년 동안 했습니다. 최종 83.99%.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완료한 종목들의 이력 그리고 히스토리
모든 종목이 다 플러스로 엑시스를 한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났던 종목들도 있고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손절에 대한 의견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만 해주시면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안 하시고 보면은 내용이 다 가려져 있을 거예요. 다만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월 5만 원입니다. 한 달 이용료가 5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료 텔레그램 방 이 입장하시기 위해서 비용 지불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는 대체적으로 시황,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만 알려주고 종목을 찝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때 더 큰 힘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가격선으로 정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결제도 네이버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신뢰도가 있겠죠. 구독 문의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내가 처음 사용해 본다 라고 하시면 네이버에서 물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네이버 톡톡이란 거 다 활용해 보셨을 거예요. 판매자한테 뭔가 물어볼 때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구독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톡톡 문의하기 버튼 눌러서 저 벤자민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